배당금을 받을수록 오히려 가난해지는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이 말이 안 된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배당 투자 전략은 절반밖에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배당을 받는다는 행위 자체가 어떤 상황에서는 손해이고 어떤 상황에서는 최고의 수익 전략인지 그 경계선을 정확하게 아는 투자자와 모르는 투자자 사이의 수익률 격차는 10년 뒤 수억 원의 차이로 벌어집니다. 지금부터 그 경계선을 완전히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수십 년 동안 자신의 회사에서 배당금을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배당을 안 줘서 투자자들이 떠났을까요? 반대입니다. 그가 배당을 주지 않는 그 이유 때문에 전 세계 투자자들이 그에게 돈을 맡기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이 역설이 배당 투자의 가장 핵심적인 비밀입니다. 배당 투자 전략에서 가장 먼저 뒤집어야 할 고정관념이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배당을 줘야 할 회사가 안 주는 것은 범죄입니다. 그러나 배당을 주지 말아야 할 회사가 주는 것도 범죄입니다. 이 두 문장 사이에 배당 투자의 모든 이론이 들어 있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그 회사가 벌어들인 돈 1원을 사업에 재투자했을 때 시장에서 1원 이상의 가치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 기준 하나를 내재화하는 것만으로도 배당주 투자에서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의 절반 이상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매년 주당 순이익 5,000원을 꾸준히 만들어냅니다. 이 돈을 사업에 재투자하면 매년 15%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 돈을 배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주주에게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실입니다. 배당으로 받는 순간 세금이 나갑니다. 그리고 손에 들어온 돈을 다시 어딘가에 투자해야 하는데 그 재투자의 수익률이 15%를 넘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반면 회사 안에 그 돈이 있었다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15%로 불어났을 것입니다. 10년이 지나면 그 차이는 세금 이연 효과까지 더해져 원금의 2배 이상으로 벌어집니다. 배당을 안 주는 것이 주주에게 더 큰 선물이 되는 순간입니다. 반대의 경우를 봅시다. 사탕을 만들어 파는 사업을 하는데 전국에 이미 사탕 가게가 포화 상태입니다. 해외로 나가도 별다른 재미가 없고 공장을 더 짓자니 수요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광고를 2배로 써봐도 시장 자체가 더 이상 크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회사가 번 돈을 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은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는 것과 같습니다. 돈이 그냥 멈춰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서는 버는 돈의 거의 전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이 가장 탁월한 자본 배분 결정입니다. 돈을 쌓아두는 경영자는 주주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버핏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구조의 사업에서는 거의 모든 수익을 배당으로 받아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다른 곳에 재배치했습니다. 그 재배치 자체가 또 하나의 투자 전략이 됩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 배당주 투자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실수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배당 수익률 순위표를 열어놓고 높은 것부터 고르는 행위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두 가지 중 하나를 뜻합니다. 첫째,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입니다. 배당금 자체는 그대로인데 주가가 내려가면 수익률이 올라 보입니다. 이건 좋은 신호가 아니라 시장이 이 회사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경고를 보내는 신호입니다. 둘째, 배당 성향이 너무 높아서 이익 대부분을 배당으로 쏟아붓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회사는 경기가 조금만 나빠져도 배당을 깎을 수밖에 없습니다. 배당 삭감이 발표되는 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주가가 하루 만에 30%, 심한 경우 40% 이상 폭락합니다. 배당 수익률을 보고 들어간 투자자가 그 배당금의 수십 배를 한 방에 날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배당 투자 고수들은 무엇을 봅니까? 배당 수익률이 아니라 배당 성장률을 봅니다. 이것이 배당 투자에서 가장 혁명적인 시각 전환입니다. 지금 당장 배당 수익률이 1%에 불과해도 매년 15%씩 배당금을 늘려온 회사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 회사 주식을 지금 매수한다면 구매 시점 대비 배당 수익률이 5년 뒤 2%, 10년 뒤 4%, 15년 뒤 8%를 넘어섭니다. 20년이 지나면 구매가 대비 배당 수익률이 16%에 육박합니다. 처음에 1%로 시작한 배당이 20년이 지나자 16%짜리 현금 기계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 지금 배당 수익률이 5%지만 10년째 제자리인 회사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배당 수익률이 해마다 줄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숫자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질 가치는 계속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배당 성장의 동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 그 회사가 얼마나 탁월한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느냐에서 나옵니다. 혜자라는 개념이 낯설게 느껴지신다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회사가 가격을 10% 올려도 고객들이 떠나지 않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가격을 올려도 고객이 남아있다면 그 회사에는 경쟁자가 쉽게 넘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브랜드일 수도 있고, 한번 쓰면 바꾸기가 너무 불편한 제품 구조일 수도 있고, 사용자가 늘수록 더 가치 있어지는 네트워크 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혜자가 있는 회사는 시간이 지나도 이익이 성장하고 그 이익의 일부를 배당으로 꾸준히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혜자 없는 회사의 배당은 모래 위의 성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높은 배당 수익률이 매력적으로 느껴지지만 경쟁이 격화되는 순간 이익이 무너지고 배당이 삭감되고 주가가 폭락하는 순서로 일이 벌어집니다. 배당 투자에서 혜자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배당주 투자는 지금 이 순간의 배당 수익률 게임이 아니라 10년, 20년 뒤의 배당 성장성 게임입니다. 자사주 매입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사주 매입을 배당과 비슷한 주주 환원 방법 정도로 인식하시는데 사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논리로 작동합니다. 자사주 매입이 진짜 주주에게 이득이 되려면 딱 하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현재 주가가 내재 가치보다 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00명이 나눠 가지던 것을 70명이 나눠 가지게 되면 한 사람당 몫이 커지는 것은 자명한 수학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주식이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데 자사주 매입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주의 돈으로 비싼 물건을 사는 것이고 남아있는 주주들의 진짜 가치는 오히려 줄어듭니다. 현실에서는 이 왜곡이 생각보다 훨씬 자주 일어납니다. 많은 회사들이 주가를 받쳐놓기 위해 또는 주당 순이익 숫자를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 주가가 비쌀 때 자사주 매입을 단행합니다. 겉으로는 주주를 위한다는 명분을 달지만 실제로는 주주의 돈을 낭비하는 행위입니다. 자사주 매입 공시가 뜰 때 무조건 좋은 신호로 받아들이는 투자자는 이 함정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사주 매입 공시를 볼 때마다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정말 싼 것인가? 아니면 경영진이 비싼 물건을 사고 있는 것인가입니다. 버핏은 이것을 매우 명확하게 말합니다. 주가가 내재 가치 대비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을 때 자사주 매입을 하면 잔류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고 떠나는 주주들도 시장가보다 조금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이로운 거래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내재 가치보다 높을 때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경영자는 판단력이 없거나 주주를 속이는 것 중 하나입니다. 배당 투자에서 자사주 매입을 평가하는 눈을 키우는 것, 이것이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주주 환원 분석입니다. 이제 배당 성향이라는 숫자를 제대로 봐야 합니다. 배당 성향이란 회사가 번 돈 중에서 몇 %를 배당으로 지급하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숫자가 90%를 넘는 회사는 상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익이 조금만 줄어도 배당을 유지하기 위해 빚을 내야 하거나 배당을 깎아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입니다. 반면 배당 성향이 40%에서 60% 사이인 회사는 여유가 있습니다. 이익이 일시적으로 줄어도 배당을 유지할 체력이 있고 나머지 돈으로 사업에 재투자해 장기적으로 배당을 늘릴 기반을 쌓을 수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낮아 보여도 배당 성향이 건전한 회사가 10년 뒤 훨씬 더 많은 배당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숫자에 속지 않는 것이 배당 투자 실력의 핵심입니다. 현금 흐름도 반드시 봐야 합니다.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순이익을 보고 배당 여력을 판단하는데 실제로는 잉여 현금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한 지표입니다. 회계상의 이익은 여러 조작이 가능하고 실제로 손에 쥐는 현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진짜로 배당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지를 보려면 설비 투자를 하고도 남는 진짜 현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잉여 현금 흐름이 배당금 총액보다 넉넉하게 많은 회사가 장기적으로 배당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늘릴 수 있는 회사입니다. 순이익이 좋아 보여도 잉여 현금 흐름이 배당금을 간신히 감당하는 수준이라면 그 배당은 언제 흔들릴지 모르는 불안한 구조입니다. 여기서 버핏이 말하는 20번 펀치 카드 원칙을 배당 투자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평생 투자 결정을 딱 20번만 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구멍이 20개 뚫린 카드가 있고 한 번 투자할 때마다 구멍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더 이상 구멍이 없으면 새로운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배당 수익률 순위표를 보고 충동적으로 종목을 고를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20번의 기회 중 하나를 쓰기 위해 그 회사의 자가 얼마나 두꺼운지, 경영진이 자본을 얼마나 탁월하게 배분해왔는지, 배당 성장의 역사가 얼마나 일관되었는지, 잉여연금 흐름이 배당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지를 끝까지 파헤친 뒤에야 구멍을 뚫을 것입니다.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이 20번의 기회 중 10번만 써도 평생을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버핏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진짜 배당 투자에서 마지막으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경영진의 주주 친화적 태도입니다. 같은 사업 구조를 가진 두 회사가 있어도 경영진이 주주의 돈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 10년 뒤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재투자 기회가 없는데 현금을 쌓아두는 경영자, 주가가 비쌀 때 자사주 매입을 단행하는 경영자, 이익이 나지 않는 사업에 계속 돈을 집어넣는 경영자는 모두 주주의 자본을 낭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재투자 기회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투자하고 기회가 없으면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으로 즉시 환원하며, 자사주 매입은 반드시 주가가 저렴할 때만 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키는 경영자가 있는 회사, 이런 회사를 찾는 것이 배당 투자의 완성입니다. 배당 투자 전략은 높은 배당 수익률을 찾는 게임이 아닙니다. 배당을 줄 수밖에 없는 탁월한 사업 구조를 가진 회사를 찾는 게임이고, 배당을 계속 늘려나갈 수밖에 없는 강력한 해자를 가진 회사를 찾는 게임이며, 주주의 돈을 내 돈처럼 아끼는 경영자를 찾는 게임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진 회사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적정한 가격에 사서 오래 보유하는 것, 그것이 배당 투자로 장기적으로 압도적인 수익을 내는 투자자들이 하는 일의 전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와는 다른 출발선에 서 계십니다.